여러분, 이 썸네일을 보시고 클릭하셨다면 우선 사과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윤석열 씨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 썸네일을 한번 달아본 이유는 우리 그 시민들의 뇌가 얼마나 지금 세뇌되어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달았습니다. 우리는 정치가 무슨 사건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치는, 왜냐면 지금 한국 정치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사고는 좀 이렇게 보면 재밌잖아요. 뭐 왜 싸움 나면 우리가 옆에서 구경하면 뭐 좀 재미도 있는 것처럼, 그쵸? 그게 참 인간의 특이한 본성 중에 하나인데, 싸움하는 거를 혐오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또 싸움이 어떻게 될까나 궁금해서 또 찾아보게 되는 게 사람 심리인데, 그러한 사람의 그 호기심을 자극해서 정치판을 흐트러 놓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부 정치인, 일부 언론, 일부 유튜버들, 그리고 거기에 또 호응하고 그걸 바라는 우리 일부 시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왜, 어제 그 최현혁 교수님 제가 특집 1, 2, 3, 4 안 보셨으면 다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나라 정치가 중진국 수준의 정치밖에 되지 않느냐 하면은, 정치는 정말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를 공정하고, 그리고 어떤 박애적인 마음으로 함께 풀어보자는 정말 멋진 행위인데, 멋지고 가슴 뜨겁고 감동적인 행위인데요. 그 최현혁 교수님에 의하면 정말 가슴속에서 눈물이 뜨겁게 날 정도의 그런 연설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보람이나, 정말 또 그런 걸 토론하는 과정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동료든 뭐 정치인이든 토론하는 과정을 즐기는 그런 어떤 생활 속의 정치 문화가 확립이 돼야 되고,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사회를 적극적으로 고쳐보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야지 정치 선진국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이런 상황들은 정치 선진국이 되기는커녕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여러분 TV 방송 프로그램 한번 곰곰이 보시면요, 정말 유익하고 국민들의 의식을 높여주는, 어떤 비판력을 높여주고 토론의 공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유익한 방송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TV를 보지 않고요. TV를 보고 우리나라 TV 방송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오락적인 방송도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오락적인 방송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정치 뉴스는 사건, 사고, 쓰레기 뉴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윤석열 인기의 진짜 비결은요, 이런 그 쓰레기 노름에 노란하지 않고 정말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성숙한 정치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썸네일로 좀 이렇게 불러드려 봤는데요. 일단 사과드리고,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제 말 오늘 끝까지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는 동안 거의 9년 동안을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상업용 부동산, 주로 건물이나 사업체 등을 주로 사고 파는 걸 도와준 부동산 에이전트였지만, 여기 보면 정말 아름다운 집들이 있죠. 이 집들은 저도 많이 들어가 봤어요. 제가 부동산 에이전트를 하니까 또 처음에는 집 구경하는 맛에 이렇게 매물이 나오면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말 이런 집들이 많습니다. 제가 좀 또 부자 동네에 살았거든요. 펜실바니아 웨인이라고. 그래서 이런 집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미국을 왜 항상 여러분들한테 미국 사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많이 얘기를 하냐면, 미국 사회는 저렇게 상류층처럼 잘 사는 인구가 있는 반면에, 지금 여기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건 미국의 슬럼 가들이나 미국의 가난한 동네인데, 이러한 동네가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고 실직을 할 수도 있고 뭐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항상 나락으로 떨어져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걸 떨어지지 못하게 아주 최악으로 떨어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사회 안전망이고 그런 게 잘 돼 있는 것이 북유럽 대표적인 국가 뭐 스웨덴, 덴마크 같은 복지국가고 저가 추구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표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런 사회가 못 됩니다. 이런 왼쪽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이런 동네 바로 옆에 오른쪽에 슬럼가가 존재하는 것이 미국이었고 제가 처음 미국에 이민 갔을 때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아직도 미국이란 사회를 생각하면 이런 그림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기차를 타고 이렇게 도시 바깥을 보면서 지나갈 때 정말 놀랍게도 너무너무 천국같이 아름다운 동네 바로 옆에 이런 정말 공포영화에 나올 만한 슬럼가들이 바로 옆에 존재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런 가난과 이런 불행을 그냥 받아들이고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민들도 문제지만 그 정치인들도 함께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폭력 시위, 뭐 평화적 시위라고 해도 폭력 시위까지 옆에 막 섞여가지고 어떨 때는 뭐 이게 진짜 시위인지 이게 폭력 사태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아마존, 전 세계 최고 부자 아마존 제프 베조스, 악명 높은 기업가죠. 직원을 홀대하기로 악명 높은 기업가 집 앞에 그 사람 집이 3군데나 있는데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뭐 몇천억짜리 집을 또 사는 걸 즐긴다고 합니다. 그 집 3군데 앞에 가서 시위를 할 정도로 미국 사람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 불안정한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 미국입니다. 과연 우리가 미국을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자신의 삶만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었고 또 노력 뭐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 문제에 있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의 언론은 과연 사회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사람들을 공론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우리 정치인들은 얼마나 우리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진심을 다해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했는지 반성해야 됩니다. 물론 노력을 아예 하진 않았겠죠. 정치인이 된다는 게 참 어려운데 그래도 정치인이 되어서 노력하려고 다 됐을 겁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왼쪽 제일 위에 그림 보시면 이렇게 양당이 독점하는 이 구조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건 사고에 정말 초점이 맞춘 그런 언론들의 문제도 있고 또 그런 데만 또 관심을 가지게 된 시민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최현혁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시민의식이 높아야 정치도 선진국이 되는가. 아니면 정치인들이 정말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높은 차원의 정치를 해야 시민의식도 높아지는가. 그러나 그 교수님의 말씀은 시민의식이 우선 높아져야 정치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둘 다 같이 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시민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지금 이슈가 무엇이고 심각한 이슈가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우리 시민들이 모두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료들끼리 그리고 밖에서 어울리는 어떤 뭐 그런 커뮤니티에서라도 항상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져야 합니다. 이런 걸 언제까지나 이렇게 끔찍한 지표를 당연하다는 짓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우리 국민들이 될 겁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반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산재 사망률 하위국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어느 정도 그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 중에 한국이 최악입니다. 1위입니다. 정말 안 좋은 건 한국 1위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산재 사망을 하는 경우 그 안전이 확실히 갖춰지지 않아서 기업이 그런데 충분한 신경을 쓰지 않아서 정말 슬프게 돌아가시는 이런 분들 지금 뭐 요즘 택배로 과로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산업체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하다가 억울하게 젊은 나이에 또 중년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문제를 그냥 간과합니까? 이게 왜 수년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신문에 맨날 떠들고 있어도 왜 우리는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살률을 낮출까?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에 비해서 자살률이나 미세먼지로 죽는 사람의 그 숫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정말 코로나 대처를 하듯이 정말 긴급하게 대처를 하지 않는 겁니까? 평소에 왜 이런 건 괜찮고 어떤 거는 안 되고 그런 거에 차이는 누가 도대체 결정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데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별 자살률 추이를 보시면요. 한국이 얼마나 현저하게 높습니까? 뭐 일본이 그렇게 자살 많이 한다고 해도 한국 따라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지표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국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토론하고 왜 문제가 뭔지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그 문제 해결을 알 수 있겠죠. 단편적으로 보여주기식 정책 그리고 국민들은 외면하고 있고 남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절대 발전이 되지 않죠. 청소년들, 제가 청소년 영어 수업을 하면서 항상 수업 전에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이 청소년들이 정말 여기 보세요. 하루 여가 시간 2시간 미만이면 이건 지옥이나 다름없어요. 지옥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 제가 수업을 영어를 또 배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항상 제가 우울하지 않게 정말 우울하거든요. 얘기를 해보면 정말 우울증에 빠져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항상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희망을 주려고 하고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 바뀔 것이다. 선생님도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젠 진짜 지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정말 청소년들이 3분의 1이 10명 중 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정도의 진짜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다는 건 이건 사회적인 병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우리나라 잘못된 교육으로 인한 그 청소년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돼서 저도 아이가 있지만 지금은 저는 사실 한국 교육이 싫어서 미국으로 아이가 2학년 때 갔다가 아이를 대학을 보내놓고 작년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병들고 아프고 있는데 왜 외면합니까? 함께 이게 왜 원인이 뭐고 이 원인은 당연히 지나친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죠. 이걸 과감하게 뜯어 고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건 4차 산업시대에 창의력이 필요한 지금 이런 시대에 경제 성장에도 져야 되는 일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정근대적인 교육은 바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 이런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참고 있고 왜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수동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왼쪽의 기사를 한번 보세요. 경향신문의 분석 결과 한국의 상위 10% 소득자가 전체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게 되고 2020년이 되면 OECD 국가 중 가장 불평등한 국가가 된다고 하네요. 한국의 행복 지수가 왜 이 정도 경제 규모에 불구하고 54위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들 불행한 이런 그 사회가 됐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중에 이것도 굉장히 큰 원인이죠. 정말 집값은 천정부지로 또 오르는데 젊은 20대
30대들은 집을 살 수 있을까도 지금 모르는 판국에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서 출산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 기본적인 원인도 해결하지 못한 채 출산율 높인다고 뭐 1인당 얼마씩 돈을 더 준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상위 1%,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도 바뀐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이를 보세요. 제일 오른쪽 경량비지 추이를 보세요. top 10% income 이러면서 이제 그 10%의 상위 소득자가 지금 1995년도부터 이게 점점 좋은 나라로 가려면 줄어들거나 안정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1995년도부터 얼마나 지속적으로 올라갔습니까? 지금 사회 불평등은 계속 지속적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미국만큼이나 지금 우리나라는 생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위 1% 소득 점유율 왼쪽에 보세요. 이 나라를 보세요. 덴마크는 90%가 중산층이라고 할 정도로 본인이 중산층이 굉장히 튼튼하게 자리 잡혀 있는 반면에 미국이나 한국은 중산층이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 지금 얼마나 나쁜지 보세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미국보다 올라갑니다. 이게 몇 년 전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19개국 중에 상위 10% 소득 점유율 같은 경우는 한국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1%면 1%도 높고 이제 10%도 높죠.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위 10%가 한국의 부동산 한 반을 다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불평등이 높고 지금 젊은 청년들 이제 막 꿈을 가지고 사회생활 한 청년들이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한국에서 그런 열심히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집 하나 사기도 정말 막막한데요. 이런 근본적인 게 왜 하나도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환경, 제가 한국에 작년에 돌아와서 가장 충격받았던 게 이렇게 미세먼지 문제에 앞이 정말 깜깜하게 안 보일 정도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저는 다행히 부산에 있어서 이것까지는 겪지 못했는데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항상 이렇게 보고 산답니다. 창문을 보면 바깥에 건물이 뿌옇다고 하네요.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굴뚝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정부는 이렇게 무능하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나태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어떤 정당도 환경 문제에 나서려고 하는 정당도 없습니다. 제가 미세먼지 그 시민행동이라고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넘어갔는데도 부산시 중앙정부 할 것 없이 미세먼지 해결할 대응 방안도 없고요. 자재도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국에서 공장을 더 우리 쪽으로 더 많이 짓는다고 하는데요. 200 몇십 개가 더 짓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린 진짜 굴뚝에서 살다가 숨 막혀서 죽을 거예요, 여러분. 서서히 아파서. 정말 그럼 우리가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정치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또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이렇게 수동적으로 정말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고요. 제가 그 환경운동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그 환경연합이라고 환경단체 중에 제일 오래됐고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계신 분이 저보고 30년 동안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에 나서는 시민, 환경 쪽에 사회적인 문제에 나서는 시민은 저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 국민들이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걸 그냥 무작정 그냥 환경운동 단체라든지 정치인, 그것도 정치인 숫자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해봐야 300명. 그리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은 관료들도 문제라고 하지만 그 관료들이 또 열심히 일하지 못하는 구조 자체도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환경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짧으면 1년 안에 여러 번 바뀌고요. 길어봐야 2, 3년입니다. 그래서 부서를 계속 돌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한 책임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 새로운 걸 배워야 되고,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관료 지금 체제가 되어 있는데요. 뭐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부패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돌린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정말 잘못된 정책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죠. 부패를 없애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어떻게 관료들을 공무원들을 자꾸만 이쪽 저쪽으로 부서를 이동시켜서 한 곳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걸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지, 이 정권의 무능함과 기존의 정권을 잡았던 정당의 무능함에 저는 진짜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덴마크에 우리 환경단체에 있는 사람이 덴마크에 가서 이렇게 연구를 했더니 환경 부서에 있는 사람이 30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게 아주 당연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담당자도요, 제가 그 봉사하는 1년 6개월 동안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 항만에서 또 미세먼지가 많이 날라오기 때문에 해양수산청 같은 경우도 담당자가 막 수시로 바뀌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제가 환경부에 이제 기후대기과라고 중국하고 지금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중국에서 엄청나게 또 날라오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장관들끼리 중국 장관, 한국 장관 만난 게 작년 11월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로는 실무진들이 화상회의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30분 넘게 통화한 결과 그 담당 공무원이랑 큰 기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단언컨대 지금 현 정권은 미세먼지 해결할 수 없고요. 미세먼지는커녕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그런 논의가 되고 있지 않고 그냥 보여주기식 정책만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며칠 전에 또 기후위기 대응 관련 포럼에 가서 3시간 넘게 들으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 정권은 지금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가 정말 너무너무 소극적이고 소홀합니다. 역량이 부족한 걸 수도 있고 의지가 부족한 걸 수도 있는데요. 정말 이 지금 글로벌 세계에서 환경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다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6년대에 우리나라는 환경운동가들에 의해서 전 세계의 그 탄소 악동, 최악의 탄소 악동이라는 그런 정말 부끄러운 별명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가도 못할 판국에 환경을 키우며 환경산업, 그리고 에너지 산업에서도 선두를 할 수 있는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지근하게 정말 답답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교육을 제대로 받았나요?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토론하고 합의하고 서로 이런 해결책을 서로 이렇게 고민해보는 이런 민주주의 의식을 키우는 정치 교육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받아봤나요? 선진국들은 선진 국민들이 있어서 선진 정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 교육, 환경 교육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매번 입시 교육, 외우기식, 주입식, 그런 쓸데없는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가 발전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위기에서 비난을 위한, 그냥 상대를 죽이기 위한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그런 정말 정당이 아니라 정말 대안을 가지고 실용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타협과 대화와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사회 민주주의식의 우리 정당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10대, 20대, 30대, 40대가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지금 행동 안 하시면요, 우리 모두가 정말 너무너무 후회하고 너무 부끄러운 그런 정말 끔찍한 한국을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본인이 만약에 이 썸네일에서 클릭을 눌리고 다른 제가 만드는 여러 유익한 방송은 전혀 무관심하다면 여러분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세뇌에서 벗어나서 정말 건전하고 그리고 책임과 권리를 함께 가져가는 시민성을 키우는, 스스로 똑똑해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시민으로 커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정치인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어제 방송 안 보셨으면 어제 그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제 인생책이 된 그 책을 스웨덴에서 30년 넘게 지금 정치학 교수로 계십니다. 그분은 스웨덴에 살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비디오 만드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또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왔을 때 만났고요. 앞으로 좀 많은 활동을 같이 했으면 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정당이 생기면 그분을 또 초청해서 얘기도 듣고 싶고 토론도 하고 싶습니다. 최은혁 교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굉장히 뜻있는 말이니까요. 어제 방송 꼭 봐주시고 이런 자극적인 방송만 클릭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정말 선진 정치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회를 다 함께 잘 사는 깨끗하고 정말 행복한 국가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합시다. 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